안녕하세요. 의료계의 핫한 소식을 쉽게 짚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저도 아들이 이제 군대에 지금 복무 중이거든요.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 애가 아픈 게 아닌지, 또 아프면 도움을 받을지. 그래서 군대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아들한테서 뭐 카톡이 오면 제일 먼저 이거 아파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군대에서의 감염병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해드렸죠. 육사도 나오셨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군의관을 하시다가 현재 서울대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로 계시는 오응상 교수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세상에 군대 얘기를 시작을 하면 한두 곳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전역한 남자들의 전용 이야기였지만 최근에는 엄마들도 이제 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됐죠. 특히 요새는 이제 군대 뭐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로도 이제 좀 이제 부모님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다 또 이제 부모님하고 공유되는데 특히 제일 마음이 막 덜컹거리는 거는 아팠을 때 그렇죠. 아프다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교수님 군대에서 몇 년 동안 군의관으로 활동하셨어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은 한 21년을 했고요. 21년이나 하셨나요? 그 중에 한 15년 정도를 군의관으로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5년 전에는 6년 동안에는 소대장. 네, 소대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의대 교육을 하셨고.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면은 한 15년 정도를 이제 군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나름 드릴 말씀이 많고 오늘 축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이기 때문에 축구한 얘기 빼고 군대 얘기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병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뉴스에도 여러 번 됐고 뭐 군대에서 뭐 군의관이 환자를 제대로 못 봐서 나빠진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들도 사실 많았어서 그래서 군대가 엄청나게 이런 감염병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잖아요. 최근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기울이기도 하고 예산도 정말 많이 써서 오히려 이제는 어느 외국에 있는 군대보다도 우리나라가 예방접종도 제일 많이 맞춰주는 나라도 됐고 감염병 관리에도 되게 철저하게 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 중심에 오응상 교수님께서 군에 있을 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 복무하시면서 같이 이제 근무했던 여러 군의관 선생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끌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군대라는 게 젊은 남자들이 가는 집단인데 그런 애들이 갔음에 불구하고 왜 감염병이 많이 생기냐 의문을 들 수는 있지만 이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어떤 산밀의 집단입니다. 그렇죠. 산밀이라고 한다면 밀접, 그다음에 밀집, 그다음에 밀폐. 근데 이제 사실 밀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환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밀집하고 밀접한 그런 환경들은 아직은 이제 충분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를 하기도 힘들죠. 어차피 어렵죠. 그냥 다 같이 사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뭐 최대한 어떤 생활관 병사들이 그 용사리라고 하는데 용사들이 살고 있는 생활관에 예전에는 뭐 한 방에 한 20-30명씩 살던 그런 방에서 이제는 침대도 놔주고 한 8명에서 10명 내로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랑 비교하면은 밀접하고 그런 밀집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2명씩 같이 자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도 한 뭐 4명에서 많게는 8명 정도까지 군대 생활을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사람 간의 전파가 될 수 있는 감염병들이 쉽게 전파가 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군인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야생의 환경입니다. 야외 활동.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들, 곤충들이죠. 모기라든지 마찬가지로 찐득이 같은 것들에 많이 물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동 그
식사를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집단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인성 질병들 여러 가지 재료의 A형 문제가 간염이나 있으면, 뭐 예. 여러 가지 식중독 같은 질병들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를 모두 같은 식당에서 같이 먹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가 오염이 되면 이제 금방 다 퍼질 가네요.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이 가장 이제 군대에서 감염병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고, 일부 이제 이런 환경들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근원 자체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예방법들을 많이 이제 고안을 했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예방 접종들이 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병 하나씩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리아. 예, 말라리아는 이제 뭐 코로나 때 뭐 살짝 줄긴 했지만 말라리아도 현재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군인들에서만 예, 1년에. 네, 1년 중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특히 그 경기도 그 전방하고 강원도 일부 그런 지역에서 현재도 이제 풍토병으로 그 군인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북쪽,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강원도, 예, 강화도. 네, 강화도 이제 경기도 전방 지역은 이제 강화도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주, 그다음에 철원, 그다음에 이제 연천 같은 이제 DMZ라고 하죠. 예. 그쪽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지금도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특이했던 유행은 이제 그 전역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어제 남북 접경 지역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제대 군인 중 말라리아 환자가 연이어 신고되고 있다며 군 복무 후 발열과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 혹은 군 병원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열대열 말라리아하고는 다르게 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거는 3일열 말라리아잖아요. 네네네. 3일열 말라리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라리아는 이제 기생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룩날개 모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흡혈할 때 말라리아의 원충들이 사람의 몸에 이제 침입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간에서 증식을 하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그 간에서 혈액으로 나오게 되면서 적혈구를 감염시키게 되고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열이라든지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 3일열이라는 게 그때 이렇게 한 번씩 그 원충이 예. 터져 나올 때 네, 열나는 맞습니다. 날짜가 3일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원래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사흘거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사흘거리. 그래서 이제 3일마다 열이 나는 질병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학을 뗀다고 하잖아요. 요새 어떤 일에 대해서 학을 뗀다라고 하는데 그 학시의 학이 그 학인가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오빠 인생에 로맨스가 없지 돈이 없겠냐? 학을 뗀다는 말이 그 학자가 이제 그 말라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질을 할 때 그 학이. 예, 학질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람에게도 말라리아가 낫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웠고 힘든 과정이었고 했기 때문에 학을 뗀다는 말이 이제 그 유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3일열 말라리아가 이제 주로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사망률이나 치명률은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지만 한번 이제 알아놓게 되면 치료약이 없었던 때도 이제 학을 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서. 상당히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병이고요.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그런 이제 용사들하고 이제 진찰하다가 오한이 들 때 어느 정도라고 설명을 하냐면 일기를 쓸 때 손이 떨려갖고 글자를 못 쓸 정도였다. 오한이 너무 심해갖고 그래서 이제 진단된 이제 그런 증상만 봐도 상당히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제 병이고요. 사실 이 병을 치료하려면은 수주 이상의 어떤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는데요. 이 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간에서 숨어서 길게는 1년까지 잠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전역해서도 예. 발병할 수 있다는 예, 그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무한 용사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잠복기가 길다 보니까 전역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이제 잠복기에서 깨어난 그 말라리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그런 환자들이 많았다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전역하고 얼마까지도 발병할 수 있어요? 지금 기록에 따르면은 한 1년 반? 1년 반이요? 네, 1년 반까지 있었던 아,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고요. 뭐 대략은 한 걸리고 나서 한 2, 3개월 내로는 다 증상이 발병을 하지만은 일부 상황에서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말라리아 환자를 경험을 했었는데 겨울철에 열이 펄펄 나가지고 왔는데 동네 의원들을 3-4군데를 다녔는데 이제 이미 제대를 여름에 하고 이제 환자는 겨울에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의원에서는 이제 군대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군대만 한두 달 전이었으면 군대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을 못 하시고 저희 병원 왔는데 딱 봤더니 되게 적극을 해서 혹시 군대 언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제대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했더니 혈소판 많이 떨어져서 말라리아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에서 말라리아 검사에서 1시간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라리아입니다 했더니 환자분 제소를 딱 적고 명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기는 예.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예. 그 국방부에서는 이제 그 전역한 그 용사들 중에서 이렇게 말라리아가 장기 잠복기를 가지고 발병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거 것들을 해줘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방부 쪽에 이제 홍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살펴보시면 국방부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예, 그 이후에 어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주말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 아들 연천에 있거든요. 지금 예. 연천에 있는데 말라리아 위험지네요. 예, 위험지대 있고 갑자기 부대에서 무슨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먹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당연히 저는 감염내과 의사니까 먹어야지 그랬거든요. 예,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약을 먹으라 그러는지. 사실 말라리아는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 왔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예방 활동을 통해서 한 70년대 이후부터는 뭐 발생률이 감소해 갖고 한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환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10년도 안 돼서 한 1993년도에 전방 지역에서 이렇게 젊은 건강한 군인이 주기적인 발열로 이제 오게 됐고 그때 다시 재출현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멸 기간이 좀 있었죠. 예, 90년대 초반에. 예, 그래서 그 정도는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기가 있다가 다시 이제 재출현을 했고 그 이후에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쪽에서도 그런 그 전방 지역에서 거의 수천 명까지 이제 환자가 쭉 나오게 되면서 보건당국하고 군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고안했는데 뭐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모기에 매게 하는 모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시죠? 어렸을 때 그 가스차 아시죠? 그 연막을 뿌리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을 흡혈해서 다른 모기가 또 감염이 되고 또 그 모기가 다른 그 걸리지 않은 사람 물어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예방 활동을 좀 강조하겠다 싶어서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96년 7년부터 꽤 오래됐네요. 예, 대량 그 예방 화학 요법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대략 한 5개월 정도 복용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마지막에 이제 5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10월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라리아 모기가 활동을 하는 예, 기간에 그때 기간에 먹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장기 잠복기가 있고 장기 잠복을 할 때 간에 그 원충들이 자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14일 정도 그 간에 들어있는 원충들을 이제 휴면하고 있는 원충들을 이제 살면시키기 위해서 프리마킹이라는 약을 먹게 되면서 이제 종결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쭉 하면서 뭐 제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봤을 때 거의 한 뭐 수만 명까지 먹였더라고요. 거의 한 7, 8만 명. 주로 이제 그러면 예, 경기도 전방 북부, 지역에서 그다음에 강원도 북부에 예, 있는 먹였었는데 이런 그 예방 요법이 볼 때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요법을 시작하고 나서 수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뭐 그것이 꺾이기 시작해서 거의 200, 300명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만약 제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그런 걸 먹으라고 한다면은 먹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오해 같은 것들이 많이 맞아. 있어서 그 오해 무슨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간에 안 좋다든지 뭐 예, 이런 그런 얘기 것도 있는데 있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이제 뭐 그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오해가 있으면 예, 성적으로 좀 기능을 떨어뜨리는 소위 말 리비도를 떨어뜨린다. 예,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서 젊은 애들이 모였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상한 소문이 그런 게 돌더라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실제로 약을 얼마나 먹는지 조사를 했을 때 한 실제로 약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나눠주지만 그거를 이제 먹지 않고 버린다든지 뱉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만 복용을 했던 걸로 보고서들 안 했네요.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환자가 와서 봤을 때 예방약 먹었어 안 먹었어 물어보면은 먹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꼬치꼬치 캐 물어보면 그냥 입에 넣었다가 그 간부들이 체크한 다음에 뱉었다가 뱉었고 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라리아가 뭐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이렇게 치명률이 높진 않지만 한번 고생하게 되면 1, 2주 이상을 앓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집단 전체로 보면은 그런 그 병사들이 많아지게 되면 전투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알아눕게 되면은 누가 탱크를 굴리고 그렇죠. 누가 병영 식당에서 밥을 할 것이며 누가 경계를 서겠습니까? 저희 아들 네. 공병대 가서 맨날 뭘 나르고 예, 조이고 풀고 그러니까 이러고 개인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집단의 어떤 군대 자체의 네. 어떤 목적 때문에 복용을 하는 거를 강력하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잘 먹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 아들도. 예, 예.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게 그 요새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어머니가 그 뭐 동남아 쪽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많이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자녀들이 군대에 많이 입대를 하고 있는데 이 약 중에 그 프리마킨이라는 약이 그 G6PD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킬 좀 수가 어려운 있는데, 거긴 하지만 예. 어쨌든 뭔가 부족한 예, 예, 예. 유전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 있다는 유전자가 부족한 거는 한국에는 거의 없는데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문화 가족들 중에서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약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죠. 요런 가족 것들은 중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네, 혹시 동남아에서 동남아에서 오셨다.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네네. 혹시나 그런 유전적인 그 유전자가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유전적으로 그 부분을 잘 소화를 못 해내는 예, 예. 거죠. 그 약을.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사물들이 빈혈 같은 걸 심하게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군의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공중보건 그쪽 쪽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잘 아셨다가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 그 용사들께서도 용사들분들도 자기가 와서 물론 이제 외모로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꽤 그래서 있죠, 그래서 사실. 네. 그 걸리면은 저희 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뭐 동남아에서 오셨고 국제 결혼하셔서 이렇게 저희 군대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 안전하게 치료를 가능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약제를 추천할 수 예,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듣는 군대, 특히 경기도 저처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에 아들을 보낸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관심이 많을 내용이긴 하네요. 두 번째는 한탄 바이러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성 출혈이라고 부르거나 예, 예. 신증후 출혈이라고 불렀던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발견하기도 했고 또한 군대에서도 꽤 문제가 됐었던 예. 사실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저 외국가 있는데 군의관 하시다가 신증후 출혈에 감염돼서 돌아가신 선배가 또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군대 내에서도 가끔 사망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도 의대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번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맨다 이런 얘기 사실 들은 적도 군대 간 거는 아니고, 아니었고 네네네네. 이제 뭐 여행 갔다가 예, 예, 왔는데 의대생이 감염이 돼가지고 또 문제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예, 이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제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원인 모를 괴질이
유엔군 사이에서 또는 중공군 사이에서 대규모로 유행을 했고 그걸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그런 그 외상을 당해서 죽는 것보다 다치는 것보다 그 모래 괴질에 걸려서 알아눕게 되는 병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몰랐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계신 이호왕 박사님이라고 예. 의사이자 이제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그 원인 바이러스를 추적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매개체도 등줄기 이런 쥐에 대해서도 이제 매개체를 확인을 하시고 또 바이러스 분리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백신까지 개발까지 이어서 하셔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생활사가 알려지고 여러 가지 예방이 되면서 좀 이제 줄어들곤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군인들은 야외에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매개체가 되는 쥐들의 분비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항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의해야 될 병들이고요. 특히 이거는 뭐 야외 활동에서도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군대 뭐 이런 창고나 막사 같은데 뭐 강대 가 보면 거기도 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흔히들 이제 제가 보면은 훈련장에서 걸린 경우도 많고 훈련장. 그다음에 훈련장에 나간 경우가 없는데 걸린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이제 뭐 월동 전에 뭐 가을 좀 넘어서 창고 정리를 창고 했다. 청소하다. 그러니까 이게 기전 자체가 이제 그런 감염된 쥐들이 배설한 이제 그 배설물이 이제 남아 있다가 그런 먼지 같은 걸로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날아가면서 흡입을 하게 되면서 하니까 창고 같은 거 정리하다가 창고 잡으면 맨날 뭐 털고 네, 막 털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다가 그 물어보면 딱 그래요. 거기 쥐똥 많았어, 많지 않았어 물어보면 쥐똥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가 똥만 싸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소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구서 작업, 이제 쥐를 많이 없애는 생활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하겠고 훈련장 같은 데서도 보면 쥐들이 훈련장에 많이 사는 이유가 훈련장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해 먹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제 전투 식량이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 뭐 한 3, 4분 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거기다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쥐들이 거기 와서 먹이면은 먹으니까, 쥐들은 이게 맨날 이상한 거 먹다가 만난 것을 버리니까 그러고 와서 먹게 되고 훈련장을 여러 부대가 와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쓰레기들이 막 쌓이고 하다 보면 쥐를 모으게 되는 거기에 이제 그 쥐들의 어떤 서식지가 형성이 되게 되고 운동내 쥐는 다 모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니까. 거기에 만약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유행하다가 계속 그 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파를 하게 되는 거가 있고 치명률 같은 경우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꽤 되다가 높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이 걸리면 한두 명은 사망을 했던 거죠. 젊고 건강한 애들에도. 그러니까 저희 선배도 사실 예. 되게 애석하게 사망하셨었거든요. 최근에는 한 5% 내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무서운 병이고 5%면 높죠. 진짜. 주의해야 될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예방접종 해주나요? 예, 나중에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신종군 출혈열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거를 군 예방접종 안에 포함을 해서 21년도부터 이제 21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고 3번 맞는 일정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학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겠지만 이제 예방접종이 도입된 이후에 그 실제로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다행이네요. 제가 어쨌든 군대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네네. 예. 세 번째는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뇌수막염 걸려서 뭐 군인이 뭐 사망했다더라. 예. 뇌수막염이 걸려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가 그게 한 200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뉴스 막 나왔고 뭐 열나서 뭐 군의관 찾아갔는데 해열제만 줬더라. 막 이상하게 예. 좀 그렇게 좀 되게 선정적으로 막 뉴스를 예. 냈던 적이 있었는데 뇌수막염 관련돼 있어서 수막알균이죠. 수막알균에 의한 뇌수막염. 네.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죠. 현재 상태에서는 좀 드물게 됐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신병훈련소에서 신병들이 이제 같이 지내다가 그렇죠. 여러 지역에서 한 번에 싹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수막구군의 유행이 있었고요. 그때 안타깝게도 몇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군대 내에서 특히 신병훈련소 위주로 유행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이 병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감기라든지 이런 발열이 있고 뭐 두통이 있고 몸살이 있고 이런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신병들 모이면은 예. 막 열나는 일에 예, 막 감기가 허다할 텐데 많으니까. 뭐 감기가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제 그런 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병이긴 한데 이제 그 역학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 알려지게 돼 있으니까 이제 군의관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특히 신병교육대에서 그런 환자가 오면은 뭐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뭐 입시시켜서 관찰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걸 알고 있고 만약 그런 사례가 오면 이제 그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항생제를 또 치료를 하고 더 큰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접종이 이제 그것도 이제 도입이 돼갔고요. 한 2011년, 12년도부터 이제 군 예방접종 안에 포함이 돼서 모든 그 신병훈련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시중에서 맞으면은 한 번 맞을 때 15만 원씩 하는 백신이잖아요. 근데 야 군대에서 그 비싼 거를 맞춰주기 네. 시작했네요. 그걸 해서 좀 그 사망자는 거의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막알균 자체에 드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에서 500억을 그러니까요. 이게 비싼 백신이니까. 매년 국방부에서 많이 쓰고 매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그냥 자대 배치 받아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주로 다 이상한 신병 훈련소에서 이게 발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썰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신병 훈련할 때 애들이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입대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며칠 몇 날을 술을 먹다가 잠도 안 자고 그런 상태에서 입대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으로 고단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좀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진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밀집되고 밀접하게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전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비말 형태로 전파가 예,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목에 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말을 하거나 뭐 기침할 때 튀어나온 게 내가 가진 균을 남한테도 전파시킬 수 예, 있는 예. 이런 상황인데 수막알균에 대해서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바로 한 달 이내에 발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군대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기숙사, 뭐 요새 고등학교의 고등학교면 기숙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기숙학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입시학원, 기숙학원 많은데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모이게 되면 이 수막알균을 한 10에서 20% 정도의 사람들이 균을 목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균은 자기한테 발병 못 시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을 남한테 전파시켰는데 이거를 처음 노출됐을 때 그거를 받으면 이거에 대한 면역이 없으니까 그때 발병을 하니까 신병훈련소, 기숙사의 첫 신입생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많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주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중동이 이게 그 이슬람권이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막알균을 다 가지고 모여서 거기서 서로 나눠 갖기 하다가 처음 들어온 이제 수막알균에 감염이 되면서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어쨌든 성지순례 가는 거라든지 또는 신입생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갔을 때 외국 나가게 되면 대부분 대학들이 기숙학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숙을 해야 되는 모든 대학들은 다 수막알균 예방접종 안 하면 아예 그거를 입학을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군대 보낼 때는 군대에서 이제 맞춰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제 뭐 기숙사에 처음에 대학 입학해서 지방에 있는 아이들 서울 오면은 이제 기숙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재수학원들
기숙재수학원들 또한 고등학교가 기숙고등학교 이런 데 보내기 전에는 수막알균 예방종 1년에 10명도 발생 안 하지만 발생하면은 20% 이상 사망하는 병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군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숙학원 보내고 이럴 때 그런 얘기 사실 못 듣고 저희 보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군대는 이미 그런 일을 겪긴 겪었지만 거의 수백억 드는 그 예방접종을 군인 모든 그 신병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정말 우리나라 군대가 많이 좋아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아프리카 여행 가실 때 그렇죠. 서부 사하라 이남 국가 중에 저희가 이제 수막 알균 벨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서부 사하라 이남의 그 지역에 이제 벨트 형태로 수막 알균 감염이 풍토병으로 유행하는 근데 사실 그 지역이 국가들이 있어서 아까 그 에볼라, 라스사 네, 얘기했던 다 그 국가들이에요. DR 콩고, 예. 뭐 가나도 들어가긴 네, 하지만 지난 거기에 시간에 말씀하신 뭐 그런 루안다, 나라들, 탄자니아 다 들어가고 거기 다 지금 수막알균 위험지대에 들어가긴 예, 합니다. 거기를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상담을 받으시고 접종을 하고 가시는 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 예방접종 때 다루긴 하겠지만 지금 수막알균 예방종이 두 종류죠. 예. 그럼 두 개 다 맞아야 되나요? 일단 저는 만약 추천해 드린다면 두 개 다 맞는 게 맞지, 중요할 그쵸. 거라고 예. 생각을 들고요. 너무 어려운 주제여서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는 예.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4가짜리가 있고 네, 1가짜리가 일가짜리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맞아야 되는 네, 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4가짜리 백신 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빠져 있는 혈청형에 의한 B형 예, 혈청형. B형에 의한 수학구균 유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군대도 제가 뭐 오피셜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B형 도입할까 말까. 예, 그러니까 너무 사과를 마치다 보니까 그 사과에 의한 감염은 줄고 있지만 심심치 않게 이제 그 백신으로 커버가 안 되는 혈청형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 백신 도입해야 될지 말지 좀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로 선진국들에서 B형이 주로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두 개를 사실 군대 밖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맞게 되면 거의 30만 원 들거든요. 두 개 다 맞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은 좀 어떻든 간에 군대에서 어떻든 수막알균도 해결해주고 있고 군대에서 중증 아데노바이러스인 폐렴 생겨가지고 폐이식한 군인들도 몇 명 예, 예. 실제 나왔잖아요. 예, 예, 예. 요거 좀 간단히 이게 사실 좀 아는 이제 군대 보낸 부모님들 요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흔히 이제 소아에서 많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 중에 소위 말하면 하나인데요. 그게 편도선염도 예, 일으키고,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편도선도 바이러스 일으키고 수족구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 증상도 있고, 있고 결막염도 그리고 일으킬 수도 뭐 설사도 있고, 할수 있고. 예, 예. 주로 이제 소아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한 2000년대 후반부터 군인들에게서도 많이 발생을 했고 수막구균과 마찬가지로 신병훈련소에서 유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훈련병 내부에서 누군가 뭐 외부에서 갖고 왔겠죠. 갔겠죠. 예. 와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유행을 만들고 본인은 있는 큰 문제 걸로 없지만 보이고요. 예, 그거를 예. 전파시킨 사람한테 네, 그렇게 돼 있고 예. 특히 이제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여서 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서 좀 오래 잘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이제 병영에 있는 환경적인 걸 통해서도 뭐 문고리라든지 뭐 손으로도 전파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감염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기나 목 아프고 이런 걸로 오지만 상당히 고열이 나고요.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게 되고 되게 열이 길게 갑니다. 뭐 보통 감기하면은 3, 5일 내로는 차도가 좋아져야 있으면 좋아지는데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열이 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폐렴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건데 폐렴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뭐 어제 이제 응급실 통해서 그냥 뭐 약간의 뭐 숨찬다 이 정도로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면 뭐 폐 양쪽이 허옇게 완전히 다 완전히 폐렴으로. 그래서 산소를 뭐 최대한 올려 쓰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이제 진행하는 그런 병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이제 폐가 망가져서 폐이식도 받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것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환기도 하고 3년간은 예, 마스크 쓰고 이래서. 마스크 쓰고 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하면서 그때는 군대 내에서 모든 병이 다 그렇죠. 다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말라리아까지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말라리아도 없어졌을까요? 하여튼 말라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때는 훈련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훈련도 안 하고 라이아도 안 이러면 하고. 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 쓰고 환기 자주 하고 최대한 이제 밀접하고 밀집한 환경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노력 때문에 거의 없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가 낮아지게 되면서 다시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도 그럼 다시 유행을 시작을 예, 했나요? 다시 유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에서도 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되게 그 위중한 어떤 질병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군은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도 만들었어요. 예. 역시 미국은 미국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백신입니다.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랑 유행하는 타입이 다릅니다. 그럼 미국 거 못 가져오는 예, 거예요? 못 갖고 오고 뭐 약간 이제 갖고 와서 어떤 교차 면역이 있는지 그런 네. 거를 시험하는 어떤 그런 연구도 있었지만은 그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않아서 도입하진 못했고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타입에 대한 어떤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좀 연구하고 있고 뭐 일상 정도의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이 되게 중요하겠고 마스크를 잘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떤 예방 백신이었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과 전체 이제 군대 집단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몇 개 감염병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군대에서 맞춰준 예방접종이 벌써 몇 개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희 아들도 군대 갔는데 막 주수라 그러더니 막 예방접종을 예. 몇 개씩 맞췄다고 그러는데 요새 접종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그거 좀 뭐- 안내를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되게 안심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군대에서 군 예방접종으로 해주고 있는 건 총 7가지. 7개나요? 예, 7가지가 와.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군대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한 그 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면 A형 간염이 A형 간염. 있고요. 네. 그다음에 A형 파상풍. 간염은 몇 번 맞춰줘요? A형은 한 번 맞춰줍니다. 원래 2번 맞는 백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문제도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기간 짧아진 것도 영향이 있는 예, 거죠. 그것도 있고 예. 예, 그런 뭐 예산적인 부분이 좀 큰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1차만 맞으니까 당연히 전역하고 나면 2차 접종까지 해버리면 그냥 완료가 되니까 예, 전역하고 예. 2차 접종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 저는 외래 이제 오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차만 접종해도 접종의 어떤 효과가 한 95% 정도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2차까지 맞아야지 한 거의 98, 99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99까지 가야죠. 그 군대에 있을 동안에 이제 뭐 예방 정도는 되니까 예, 한 번만. 그 비용 효과를 고려를 고심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한 번 놔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상풍 접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야외 활동을 많이 야외 하기 때문에 활동하고 상처가 막 날 수도 회복하고 있고 이러니까.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쇠와 관련된 어떤 장비 같은 것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파상풍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막구군 접종을 수막구도 1회 접종 해주고 예, 있고. 1회 접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감 접종도 독감 매년 매 계절마다 해주고.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신중후군 출혈 아까 말씀드린. 접종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취사병들 그러니까 음식하는 취사병들. 병사들은 특히 이제 그 장티푸스 장티푸스 해줘요? 예, 장티푸스도 처음 알았네. 장티푸스 해주는. 네네. 그 물론 모든 그 병사들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직접 음식을 조리를 하고 식수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병사들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 거는 흔히 홍역 백신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역. 그 MMR이라고 하는데요. 홍역, 불거리, 그다음에 이제 풍진이라는 세 개의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홍역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있는 집단에서는 쉽게 더 전파될 수 있으니까.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번 정도 그 어렸을 때 두 번 맞은 사람도 군대에서 예, 한 번 더 예. 맞춰준다는 삼차 얘기죠. 접종 3차 접종에 식으로 해당하는 접종. 예, 해주고 특히 20, 있고요. 30대가 뭐 외국 여행 갔다 오고 이제 감염된 경우가 있어서 예. 그렇게 된 거겠죠.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010년 정도 아.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요새 저희 그 홍역이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 많이 유행 중이어서 여행 가기 전에 이제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저는 꼭 물어보는 게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군대 갔다 와서 맞췄으니까 안 맞아도 되는 거네요. 2010년 이후에 아, 군대 갔나요? 물어보면은 갔다고 하시면은 그냥 놓진 않아드리고 그냥 가서 뭐 조심하시라 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7가지 정도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군인들이 자기가 뭐 맞은지를 대부분 모르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질병청에 그 예방접종 도움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홈페이지, 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예, 그래서 예. 거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있고. 사이트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 체계가 구축된 시점이 한 19년.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됐긴 예. 했는데 군대가 군대에서 들어온 거는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 게 네네. 2019년인 거죠. 2019년 정도 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입대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어떤 예방접종을 맞았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이전에 제대하신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 예, 기록은 없습니다. 네. 예방접종 도움이 확인 불가능하지만 2019년 이후에 입대하신 분들의 네. 군대에서 예방접종한 거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확인이 가능하다. 예, 예. 그리고 오. 일부 그 어떤 군병원이나 이제 자기가 이제 접종을 뭐 군대에서 했는데 한 2015년에서 19년 정도에 하신 분들은 그 군병원 소속 같은- 군병원, 네, 자기 뭐, 부대가 소속돼 있는 예, 군병원. 부대가 뭐 방문했던 어떤 군병원 같은 데 가서 문의를 하시면 아. 거기서는 이제 내부로는 자료가 갖고 있어서 예방접종 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군대 정말 좋아졌네요. 네, 예방접종 많이 뭐- 7개씩이나 해주고 네. 기록도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게 예, 예.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첫날에 입대를 하게 되면 뭐 이제 군복을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첫날에 하는 게 예방접종입니다. 아, 첫날. 그렇죠. 첫날 이게 바로 머리 맞춰야 빡빡 깎이고 이게 체육관 같은데 이제 쭉 데려가죠. 데려간 다음에 양팔을 걷으라고 합니다. 몇 개를 그러면은 양쪽에 사실 이게 그 밖에서 보면 좀 황당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뭐 여러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7가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여러 가지 문진이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나 뭐 이런 과거력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절차는 있고요.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런 적응증이 해당이 안 되면 거의 이제 그 신병교육 기간 동안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다 동시 접종해도 되는 백신인 거죠? 같은 날 다 맞아도 되는 백신? 지금 맞게 되는 백신이 많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MMR 같은 경우에는 헌혈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혈할 때 헌혈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맞아요. 군인들이 많이 하는데 군인들이 이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신병 교육 때도 이제 헌혈도 하고 막 하긴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MMR 백신이긴 맞으면 한데 예. 생백신이 얼마 동안 한 4주 정도는 4주 동안 못하게 돼 헌혈을 있습니다. 못하는 이제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그런 혈액원들하고 좀 이제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랑 이제 계속 조율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염병이 안 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신병훈련 그거를 뭐 우선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자대로 돌아가서 가면, 뭐 헌혈을 장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하루 이틀 내에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에게는 해도 끝이 없는 네, 네. 주제 같은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긴 예, 한데 군대의 감염병 얘기가 이렇게 네, 재밌을 줄은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보내신 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네. 안전하게 자녀들이 군 생활할 수 있는 특히 감염병을 예. 안전한 생활하는 거 팁만 몇 가지 알려주시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장병들의 건강을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예방접종 어떤 것을 맞았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놨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장병들이 물론 이런 예방접종을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내시게 하겠지만 결국 개인의 어떤 위생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다녀온다든지 근무를 섰다든지 작업을 했다든지 한 경우에 손위생을 꼭 챙겨서 하시고 본인들이 이제 감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그런 밀집된 환경에서 좀 전파하는 것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장교 부사관들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군의관들이 특히 이제 밀접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있을 건데 그분들에게 잘 보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환경이 바뀌고 또 이제 정말 그 전까지는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이 돼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아픈 거를 뭐 잘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병 같은 것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하거나 아픈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지도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장교나 부사관들 특히 이제 군의관 그 부대에 계시는 군의관 선생님들께도 찾아가서 잘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군대 감염병 얘기 아마 어떤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고 또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한테는 매우 이제 좀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의 오응상 교수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이제 신종 감염병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군대에서의 감염병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옹상 교수님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